반갑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검증된 문헌과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녹내장 환자 여러분께 희망을 전해드리는 녹내장 희망정보TV입니다. 저는 약 25년간의 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을 주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녹내장 안약 수능도 부작용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녹내장 안약의 부작용이 환자 수능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수능도를 높이려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문 5편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시야가 서서히 나빠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처방은 받아도 계속 잘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작용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수능도가 중요한가? 먼저 왜 수능도가 중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녹내장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병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눈이 당장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 안약 꼭 계속 넣어야 하나 하고 느끼기 쉬운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수능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약을 꾸준히 쓰지 않으면 안압 조절이 흔들리고 결국 시야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 녹내장 저만 치료의 평균 수능도는 대략 60%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비수능률도 연구에 따라 4.6%에서 59%까지 아주 넓게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능도가 낮은 환자일수록 질병 진행 위험이 높고 병원에 안 오게 되는 추적 관찰 이탈도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즉, 수능도는 단순히 약을 잘 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실형 예후와 연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장벽이지만 항상 직접 원인은 아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부작용이 수능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일까? 실제로 환자들이 흔하게 느끼는 부작용은 꽤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화끈거림, 가려움, 충혈, 건조감, 쓴맛,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있고요. 한 연구에서는 화끈거림이 55.2%, 가려움이 25.4%, 충혈이 20.1%로 보고됐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약을 쓰기 싫게 만들고 중단이나 교체를 고민하게 만드는 분명한 장벽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모든 연구가 부작용을 직접적인 수능도 저하 원인으로 확인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는 최근 7일 동안 느낀 부작용의 강도와 실제 수능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즉, 부작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으면 무조건 안약을 안 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실제 수능도를 더 크게 흔드는 요인들. 그렇다면 실제로 수능도를 더 크게 흔드는 건 뭘까요? 논문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건 망각, 즉 잊어버리는 문제입니다. 특히 오래된 리뷰 논문에서도 비수능의 핵심 요인으로 반복해서 등장한 게 바로 망각과 부적절한 투약 간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복잡한 투약 일정, 여러 개의 점안병 사용, 약값 부담, 낮은 건강 문해력, 그리고 잘못된 점안 기술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점안 기술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한 리뷰에서는 제대로 점안하는 환자가 70명 중 6명, 그러니까 8.57%밖에 안 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안약을 정확히 넣지 못하면 약효도 떨어지고 눈에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이 약은 나한테 안 맞아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수능도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작용 하나가 아니라 복합 부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녹내장 환자의 비수능은 부작용 하나 때문이라기보다 여러 문제가 겹칠 때 더 잘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안약을 넣으면 따갑고 넣는 방법도 어렵고 하루에 여러 번 넣어야 하고 약값도 부담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약을 중간에 빼먹거나 아예 중단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약간의 불편감이 있어도 왜 치료가 중요한지 알고 있고 넣는 방법도 익숙하고 알람도 맞춰놓고 비용 부담도 덜하다면 치료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부작용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실제 수능도를 결정하는 건 환자가 겪는 전체 치료 경험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수능도를 개선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럼 수능도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확인된 방법 중 하나는 구조화된 교육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녹내장 안내 브로슈어와 점안법 교육 영상을 제공한 뒤 비수능률이 15.7%에서 7.5%로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냥 안약 잘 넣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왜 이 약을 계속 써야 하는지 이해하고 실제로 어떻게 넣는지 배우고 본인에게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환자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 둘째, 점안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훈련하기. 셋째, 알람이나 문자 같은 복약 알림 도구 활용하기. 넷째, 가능하면 투약 일정을 단순하게 만들기. 다섯째, 비용 부담에 대해 미리 상담하기. 여섯째, 정기 추적 관찰을 꾸준히 유지하기입니다. 결국 수능도 개선은 특별한 한 가지 비법보다 이런 작은 개입들을 꾸준히 연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론 및 실천 체크리스트. 정리해보겠습니다. 녹내장 안약의 부작용은 분명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수능도를 결정하는 건 부작용 하나가 아니라 치료 전반에서 느끼는 부담 전체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나 환자 교육에서는 이 5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둘째, 점안 기술을 직접 확인하기. 셋째, 복약 알림 장치를 활용하기. 넷째, 가능한 한 단순한 처방을 고려하기. 다섯째, 비용과 병원 방문 장벽까지 함께 해결하기. 결국 녹내장 치료는 약을 처방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그 약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논문으로 본 녹내장의 진실, 녹내장 희망정보 TV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